지금부터 정말 특별한 여정을 떠날 준비하세요. 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또 무서울 수도 있는 장면들을 살펴봅니다. 이상한 것부터 충격적인 것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미스터리들은 여러분을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히게 만들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가장 무서운 20가지 현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2. 피비린내 나는 빨간 비. 이 사건은 2014년 가을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자모라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아주 희귀한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데 물이 붉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심의 분수대가 문제였는데 원래는 맑은 물이 흐르던 분수대가 새빨간 물로 가득 찬 겁니다. 초기 조사 결과 이 붉은색은 특정 미세조류의 번식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세조류는 압력이 가해지면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색소가 빗물과 분수대물에 섞여 붉게 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더 신기한 점은 이 미세조류가 자모라 지역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호수나 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 지역 토종 조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미세조류가 바람을 타고 먼 곳에서 날아와 비와 함께 떨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기상 데이터, 바람 흐름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날아온 것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도 붉은 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위. 하늘에서 떨어진 표범상어. 믿기 어려운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세인트 존 힐스 골프클럽에서 놀랍게도 작은 표범상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코스 순찰을 돌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웬 상어 한 마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상어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저런 높이에서 떨어지면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기 힘든데 이 상어는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은 이렇습니다. 상어가 바다에서 먹잇감을 노리던 큰 새에게 잡혔다가 어떤 이유로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 급한 상황에서 직원은 재빨리 소금물을 담은 양동이에 상어를 넣고 골프장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해안까지 차로 직접 운반해 상어를 원래 살던 바다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하늘에서 상어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상어가 살아있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18위. 하늘에서 떨어진 새떼. 2010년 새해 전날 미국 아칸소주 비비라는 작은 도시에서 정말 이상하고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맑은 밤하늘 아래 수천 마리의 붉은 날개 검은 새, 찌르레기, 갈색머리 개가새 같은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지는 범위는 약 1.6km 정도였고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새들의 추락을 보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규모 조류 폐사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전 세계 뉴스에 소개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구자들도 원인을 조사했는데 아칸소 게임 어류위원회의 카렌 로의 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에 맞은 폭죽 소리에 놀란 새들이 밤중에 낮게 비행하다가 건물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시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들이 방향을 잃고 공포 속에서 날아가다 부딪혔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 설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고 왜 이렇게 수천 마리가 동시에 떨어졌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 생태계의 복잡함,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자연의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17위. 나무에서 떨어진 얼어붙은 이구아나. 2010년 미국 플로리다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섭씨 약 4도까지 떨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구아나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구아나는 변온동물, 즉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 온도에 의존하는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이구아나들은 특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길가나 마당, 도로 위에 커다란 초록색 이구아나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꽤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구아나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체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매우 느려지고 근육이 굳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따뜻해지면 심장 박동이 정상화되고 몸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만 어떤 개체들은 저체온에 의한 동상, 낙하 충격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매우 드물지만 플로리다에서는 2010년, 2018년, 202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급락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이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위.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우박. 2010년 7월 23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비비안 지역에서 기록에 남을 엄청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떨어진 건 그냥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지름 20cm, 둘레 47cm, 무게는 무려 900g에 달하는 초대형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장 큰 우박이 바로 이때 관측됐습니다. 우박은 강한 뇌운 속에서 공기 상층으로 물방울이 계속 빨려 올라가면서 얼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또 얼어붙은 층을 덧입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우박이 되려면 평범한 폭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상승기류, 우박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될 때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위아래로 부유하도록 버텨줘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관행각수,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고 존재하는 물이 많은 구름 속에서 우박의 표면에 수없이 달라붙어 층층이 두꺼운 얼음 껍질을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맞물리면 20cm짜리 우박 같은 괴물 우박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날 떨어진 우박은 차량 파손, 지붕 파괴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마치 야구공을 넘어 볼링공 조각처럼 보일 정도였죠. 15위.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화산재 구름. 2022년 1월 15일 남태평양의 통가 인근에 있는 훈가 하아파이 화산이 엄청난 폭발과 함께 대규모로 분출했습니다. 그 위력은 전 세계가 감지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번 분출은 초대형 쓰나미를 일으켰고 충격파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압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솟아오른 화산재 구름이 무려 58km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화산재 기둥으로 남았습니다. 화산재는 통가 전역뿐 아니라 피지, 뉴질랜드, 호주 일부 지역까지 퍼졌고 현지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농작물 피해, 건물 지붕 붕괴, 전력통신 두절, 수자원 오염, 이런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며 현지 주민들은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화산재를 흡입하면 기관지 염증, 호흡곤란, 심한 경우 폐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지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위. 하늘에서 떨어진 거미비. 호주에서는 아주 기묘한 자연현상이 종종 보고됩니다. 바로 수백만 마리의 작은 거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 일명 거미비입니다. 이 현상은 호주 남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관측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 거미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독성이 없고 위험한 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수많은 거미가 날아다니고 땅에 떨어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소름 끼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은 벌룬닝이라는 행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벌룬닝은 주로 어린 거미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거미들은 풀이나 나무까지 높은 곳에 올라간 뒤 가느다란 실을 공중으로 뽑아내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 실이 바람에 잡히면 거미는 그 실에 매달린 채 수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아주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연스러운 이동 방식이지만 어떤 날은 이 거미들이 동시에 대량으로 이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동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기압 변화, 바람 세기, 습도, 번식 시기 같은 기상 요인이 맞물리면 대량의 벌룬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거미. 누구라도 이 장면을 마주하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게 되겠죠. 13위. 하늘에서 쏟아진 개구리 비. 2005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오자스에서는 평범하던 하루가 갑자기 상상도 못한 사건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건 빗물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개구리였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작은 개구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집 앞 도로 마당이 온통 개구리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충격과 황당함 그리고 웃음 섞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친 게 아니냐, 외계인이 가져왔다,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게 아니냐.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자연현상에서 나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용오름, 즉 호수나 강 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수직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용오름은 물표면에 가벼운 물체들을 빨아올릴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풀잎, 작은 돌, 물고기, 그리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도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근 호수나 웅덩이에서 용오름이 개구리 무리를 한꺼번에 빨아올리고 회오리 속에서 수킬로미터 이동한 뒤 기세가 약해지면서 개구리들이 마을 위로 비처럼 떨어진 것. 이 개구리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종 기록되는 대표적인 기상 기반 동물 이동 현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놀란 동시에 자연이 이런 장난도 치는구나 하며 한동안 이 이야기를 마을 전설처럼 회자했다고 전해집니다. 12위. 하늘에서 떨어진 얼어붙은 물고기 비. 2009년 온두라스의 요로라는 도시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얼어붙은 물고기들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비처럼 쏟아지는 물고기를 보고 경악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원인을 찾기 위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설명은 바로 용오름, 즉 물 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강이나 호수 위에서 강력한 용오름이 형성되고 물속의 작은 생물들, 특히 정어리 종류의 작은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공중으로 빨아올립니다. 이 물고기들은 고도 높은 상공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얼어붙습니다. 회오리 기세가 약해지면 얼어있던 물고기들이 비처럼 땅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로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비처럼 떨어지는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몇십 년에 한 번씩 보고되는 독특한 지역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어로는 비아데 페스라고 불리며 전통 행사로 이어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물고기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왔고 몇 세기 전 문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작은 물고기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정도의 용오름은 흔하지만 상어처럼 큰 생물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만큼 매우 비정상적으로 강한 폭풍이 만들어낸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남아있습니다. 11위. 하늘에서 터져버린 거대한 운석 폭발.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포츠카멘나야 퉁구스카 강 인근에서 현대과학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하늘로 다가온 것은 지름 약 50에서 60m 크기의 거대한 암석형 소행성이었습니다. 속도는 무려 시속 6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은 지표면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지상 약 5에서 9km 상공에서 갑자기 공중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TNT 약 15메가톤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천 배에 달하는 위력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80만 그루의 나무가 2150제곱킬로미터 면적에서 바람에 쓸린 듯 땅바닥에 완전히 쓰러짐. 주변 숲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도 유리창이 깨지고 충격파로 사람들이 넘어짐. 지진파가 유럽까지 도달할 정도로 전 세계 지진계가 흔들림. 사망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최소 3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오지였기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퉁구스카 대폭발로 불리며 지구 근접 전체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2. 밤하늘을 가른 초록빛 메테오 폭발. 2020년 11월 18일 호주 태즈먼의 상공에서 정말 장관 같은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호주 국가과학기관인 CSIRO의 연구장비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덩이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 불덩이의 정체는 바로 대기권에 진입한 운석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던 암석 조각 하나가 지구대기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버린 것이죠. 당시 현장을 본 CSIRO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불덩이가 선명한 초록빛을 뿜었다는 것입니다. 촬영된 영상은 흑백이었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록색 플래시가 하늘을 가르며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색 변화는 운석 속 금속 성분과 대기와의 마찰, 높은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금속류가 가열되면 각기 다른 색을 내는데 이 운석은 초록빛을 만드는 성분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초록빛 불덩이. 순간적이지만 누구라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을 겁니다. 9위. 무지갯빛으로 떨어진 레인보우 운석. 2019년 4월 23일 코스타리카의 두 마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며 넓은 지역에 걸쳐 파편을 흩뿌린 것입니다. 이 운석은 크기가 상당히 컸고 현지에서는 아구아사르카스 운석으로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운석이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소행성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석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색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운석에는 복잡한 탄소화합물과 아미노산이 포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과거 1969년 호주에서 떨어진 유명한 머치슨 운석에서 관측된 성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운석이 약 40억 년 이상 된 태고의 물질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태양계 초창기 물질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지갯빛처럼 보이는 이유는 운석이 파괴될 때 내부 광물 성분과 열 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빛이 여러 색으로 분산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무지갯빛 돌덩이. 이 운석은 과학적 가치도 매우 높아서 현재도 여러 연구팀이 그 기원과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8위. 하늘에서 떨어진 스페이스X 로켓 파편. 2022년 7월 9일 스페이스X의 드래곤 로켓 발사체 일부가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불타오르며 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장면은 지상과 항공기에서 여러 사람이 직접 목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로켓 파편은 2022년 6월 29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된 드래곤 우주선의 약 1600kg짜리 추진체 구조물이었습니다. 미군 우주군은 이 파편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태평양 상공에서 연소될 것이라 사전에 발표했습니다. 우주군의 발표대로 이 로켓 잔해는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진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대기권에 재진입했고 대부분의 구조물이 대기 마찰로 타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은 여러 항공기 승객들과 선박에서도 관측됐고 하늘을 가르는 불빛이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듯한 장관으로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레이더와 위성도 이 파편을 추적한 결과 명확한 재진입 경로가 확인되면서 위험 요소는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의 규모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유럽 우주국의 추산에 따르면 지구 상공에는 1cm 이상 크기의 우주 파편이 약 100만 개가 기계처럼 떠다니고 있고 이들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충돌할 경우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 드래곤 파편 재진입은 우주 쓰레기 관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7위.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오크빌 블롭. 1994년 미국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오크빌에서는 정말 기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듯 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건 물방울이 아니라 반투명한 젤리 같은 덩어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오크빌 블롭 사건으로 불리며 미국 미스터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 젤리 덩어리는 3주 동안 무려 6번이나 같은 지역에 떨어졌고 떨어진 범위도 약 32km에 달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블롭을 마주한 사람 중 하나는 지역 경찰관인 데이비드 렛이었습니다. 그는 운전 중 갑자기 앞유리에 젤리 같은 물질이 떨어져 와이퍼를 켰지만 전혀 닦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차를 세우고 직접 만져본 그 물질은 물처럼 흐르지 않고 끈적하고 흐물흐물한 투명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 주민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호흡기 감염, 독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젤리 덩어리를 검사한 결과 세균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 세균이 실제로 사람들의 증상을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설만 제기됐을 뿐이죠. 군 기지에서 진행된 폭발 실험의 부산물이라는 설, 바다 위에서 박테리아 덩어리가 형성되고 폭풍을 타고 날아왔다는 자연현상 설, 정체불명의 생물학적 덩어리라는 미확인 물질 설. 하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크빌 블롭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국 내 대표적인 미해결 자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6위. 화산 폭발이 만든 돌멩이 비. 2013년 3월 5일과 6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이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하늘에서 실제로 돌멩이가 떨어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반적인 화산 폭발에서는 주로 제연기 작은 화산석이 떨어지지만 이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메라피 화산은 폭발 순간 거대한 힘으로 용암을 공중 깊숙이 분출했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화산암인 부석과 기타 화산 파편들이 하늘 높이 튀어올랐습니다. 그 돌들이 중력에 이끌려 다시 내려오면서 마치 하늘에서 돌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떨어진 돌들은 지붕을 찍어내리고 농지와 차량을 파손시키고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 폭발은 화산재 구름도 동반했습니다. 메라피 화산의 화산재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화산 북동쪽 지역 전체를 덮었고 그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부석은 무게는 가볍지만 떨어질 때 속도가 붙기 때문에 충분히 큰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방대와 구조대는 긴급히 주민 대피를 진행했고 화산 주변 수 킬로미터 내에서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재해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위력적인지, 그리고 화산 폭발이 단순히 불기둥만이 아니라 온갖 형태의 파편을 하늘에서 쏟아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례입니다. 5위, 새까맣게 뒤덮인 검은 눈. 검은 눈은 말 그대로 하얗게 내려야 할 눈이 새까맣게 오염된 상태로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자연재해와 산업오염이 결합될 때 발생하며 인간과 환경 모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06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메즈드렌첸스크라는 도시는 이 검은 눈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검은 눈이 내린 이유는 근처에 있던 석탄 화력을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 때문이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검댕, 석탄 찌꺼기, 산업 먼지 등이 눈송이에 달라붙으며 하늘에서 검은색 눈이 내린 것이죠. 검은 눈은 단순히 보기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어두운 색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 눈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면서 빠르게 녹아버립니다. 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녹으면 주변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홍수나 집안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속 오염물질이 녹아들어 땅과 하천에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는 식물 생장과 식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눈이 완전히 녹거나 바람이 불면 분진이 공기 중에 퍼져 기관지염 천식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즈드렌첸스크 주민들은 눈이 왔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했고 아이들의 야외 활동도 한동안 금지됐습니다. 검은 눈은 자연현상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인간 활동이 만든 환경재난의 신호로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4위, 러시아 상공을 가른 초대형 첼랴빈스크 운석 폭발.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남부 첼랴빈스크 지역 상공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운석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석은 직경 약 18m, 무게는 약 1만 톤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우주 암석이었습니다. 이 운석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자마자 엄청난 마찰열로 빠르게 가열되었고 지상 약 29km 상공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공중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순간엔 하늘 전체가 카메라 플래시처럼 강렬한 하얀 빛으로 번쩍였고 이어지는 충격파는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폭발은 근처 도시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7천여 채의 건물 창문이 산산조각, 지붕 붕괴, 건물 균열 등 구조적 피해, 학교 공공시설 긴급 폐쇄, 1000명 이상 부상, 경제적 피해는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첼랴빈스크 운석 폭발은 1908년 퉁구스카 대폭발 이후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운석 폭발로 평가됩니다. 다행히 대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폭발한 덕분에 더 큰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 이후 과학자들은 근처 얼어붙은 체바르크 호수에서 직경 약 6m 크기의 구멍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50여 개의 운석 파편을 회수했습니다. 이 파편은 지금도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첼랴빈스크 사건은 지구 인류가 우주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 전 세계에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3위, 도시 전체를 뒤덮은 점박이 메뚜기 떼 습격. 2020년과 2021년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토크턴이라는 도시는 상상도 못한 침입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도시 전체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주로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점박이 메뚜기로 알려진 종이었습니다. 몸 길이는 약 5cm, 몸은 갈색에 가깝고 날개는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메뚜기 떼가 원래 살던 사막 지역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도시까지 그대로 밀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규모였습니다. 이 떼는 길이 약 16km, 폭은 3km에 이르는 거대한 구름처럼 도시를 덮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자동차 앞유리, 집 외벽, 정원, 가로등 등 어디에나 들러붙는 메뚜기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점박이 메뚜기는 식욕이 왕성해 짧은 시간 안에 작물을 대량으로 갉아먹기 때문에 농장주들에게는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풍향과 기상 조건이 맞물리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메뚜기 떼 같은 자연생물 군집이 한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위,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 얼음덩이. 2006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과학자들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대한 얼음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얼음덩이는 무게만 약 60톤. 말 그대로 작은 집 하나 크기의 빙계였습니다. 주민들은 강가에서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발견했고 그 크기와 충격 흔적을 보고 도대체 어디서 온 얼음인가 하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떨어진 얼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기의 화장실 배관에 생긴 얼음이 떨어지는 블루 아이스 현상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얼음덩이는 비행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항공기 잔해나 관련 물질이 전혀 없었고 얼음 성분도 블루 아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곧 폐기됐습니다. 그 다음 제기된 가설, 자연재해?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얼음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먼 지역에서 이동해온 빙괴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떨어진 위치가 강가였기 때문에 혹시 장거리 이동한 부유빙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해당 지역에서 얼음이 생성될 만한 환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충격 흔적을 보면 얼음이 수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였고 단순히 흘러온 것과는 명확히 달랐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연구자들은 이 얼음덩이의 내부에서 지구 빙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례적인 동위원소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성분은 혜성이나 외계 천체의 얼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과학자들은 혹시 작은 혜성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완전히 녹지 않고 일부가 그대로 떨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 가설 또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콩고에서 떨어진 이 60톤 얼음덩이는 지금도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 얼음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이동한 얼음도 아니며 우주 기원설도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그야말로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현대판 하늘의 수수께끼입니다. 1위, 텍사스 밤하늘을 가른 빛나는 구형 오브젝트. 2015년 미국 텍사스의 밤하늘에서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정체불명의 빛나는 구형 물체가 목격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마치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발광하는 농구공처럼 보였고 그 주변을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브는 마치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된 것을 알고 있는 듯 아주 느리고 고요하게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으며 기존의 과학적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그리며 이동했습니다. 주민들이 본 이 빛의 구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체라기보다 하늘이 펼친 하나의 장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빛은 주변을 에테르처럼 감싸며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구체의 움직임은 최면에 걸린 듯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오브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폭발도 없고 흔적도 없고 단지 꼬리별처럼 가느다란 반짝임만 남긴 채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현상이 너무나 신비롭고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 텍사스 오브 사건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강렬하게 상기시킨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